반갑습니다. 권영민 인문학연구소 권영민 소장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인문학이 경쟁력입니다. 콥자와 그림새는 제공해도 목수와 수레바퀴와 수레를 만드는 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콥자와 그림새는 제공할 수 있어도 그것을 정교하게 사용하는 뛰어난 솜씨는 제공할 수 없다. 맹자 진심장구 하편. 첫째, 인생의 무대 위에서 스스로 길을 찾다. 찰리 채플린.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찰리 채플린. 찰리 채플린은 웃음을 통해 인생의 깊은 고뇌와 슬픔을 표현한 인물입니다. 그는 코미디로 세상을 사로잡았지만 그의 삶은 웃음 뒤에 숨은 비극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린 시절 채플린은 가난과 고독 속에서 자라며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인생의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채플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들이 나를 웃기게 만들었다. 채플린의 어린 시절은 극도로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는 런던의 뒷골목에서 살아남기 위해 일찍부터 공연을 시작했죠. 그에게는 스승도 가르침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연기를 배우며 기술을 익혔지만 진정한 예술적 깨달음은 스스로 얻어야 했습니다. 채플린에게 스승이 제공한 곱자와 그림새 같은 기초적인 연기 기술은 중요했지만 그 기술을 뛰어넘어 자신만의 독창적 스타일을 찾아가는 것은 그의 몫이었습니다. 채플린이 진정한 창작자가 되었던 결정적인 순간은 할리우드에서 리틀 트램프 캐릭터를 창조했을 때입니다. 이 캐릭터는 우연히 지팡이와 중절모를 발견한 채플린이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것이었는데 그 순간 그는 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대변하는 상징적 인물을 창조해냈습니다. 그의 코미디는 단순한 웃음을 넘어서 가난한 이들의 슬픔과 고통을 유머로 승화시키는 힘을 가졌습니다. 채플린은 누구보다 스스로 길을 개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무성 영화라는 장르에서 몸짓과 표정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새로운 방법을 창조했습니다. 당시 다른 배우들이 스튜디오의 지시를 따르며 연기할 때 채플린은 내 문제는 남의 웃음거리였다는 말을 남기며 자신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감독, 작가, 프로듀서로서 자신의 예술적 비전을 완전히 통제하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표현해 나갔습니다. 만약 그가 단순히 스승이나 동료들의 지침을 따르기만 했다면 채플린이라는 이름은 그저 수많은 코미디언 중 하나로 남았을 것입니다. 채플린의 삶은 스승이 제공하는 도구를 활용하되 스스로의 방식으로 길을 만들어 나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스승은 우리를 이끌 수 있지만 결국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은 스스로의 선택과 노력입니다. 둘째, 맹자의 가르침. 스승은 길을 제시할 뿐 깨달음은 스스로의 모. 맹자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면서 스스로 깨닫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목수와 수레바퀴와 수레를 만드는 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콥자와 그림새는 제공할 수 있어도 그것을 정교하게 사용하는 뛰어난 솜씨는 제공할 수 없다는 맹자의 말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기초적인 도구와 지식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 지식을 심화하고 완성하는 것은 온전히 제자 자신의 몫이라는 의미입니다. 맹자는 이러한 깨달음의 과정을 자기 수양과 자기 성찰의 중요성으로 설명했습니다. 맹자의 철학에서 핵심적인 덕목은 인과 의인데 이 두 덕목은 단순히 배운다고 해서 쉽게 습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은 스스로 내면에서 그 의미를 찾아가며 일상적인 실천을 통해 덕목을 구현해야 합니다. 콥자와 그림새를 가지고 기본적인 형태를 만들 수 있지만 그 도구를 통해 정밀하고 예술적인 작품을 만드는 것은 오직 개개인의 노력과 경험에 달려 있습니다.
맹자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할 때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중시했습니다. 이는 천명이라는 사상과도 연결됩니다. 맹자는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천명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스승이 제시하는 기본적인 틀을 넘어서는 것은 제자, 각자의 천명을 실현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맹자의 가르침을 받은 여러 제자들은 스승의 말에 따라 각기 다른 길을 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치에 뛰어들어 현실에서 정의를 구현하려 했고, 또 다른 이들은 학문에 몰두하여 이론적 깊이를 더했습니다. 이처럼 맹자는 제자들에게 일률적인 길을 제시하기보다는 각자의 천성에 따라 스스로 길을 찾도록 독려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도 단지 안내자일 뿐, 제자들이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맹자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큰 교훈을 줍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이들은 누군가가 제시한 틀에 의존하거나 정해진 성공 방정식을 따르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취와 깨달음은 스스로 경험과 노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맹자는 이를 일찍이 간파했고 스승이 줄 수 있는 도구는 기초일 뿐, 그 도구로 진정한 성과를 이루는 것은 개인의 몫이라는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셋째, 맹자와 니체의 사상으로 본 스스로 길 찾기. 맹자와 니체는 서로 다른 시대와 철학적 배경을 가졌지만 둘 다 스승이 제시할 수 있는 한계와 스스로 깨달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맹자는 곱자와 그림새를 예로 들며 스승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기초적인 도구일 뿐, 그 도구를 사용해 정밀한 기술을 터득하는 것은 제자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니체는 모든 추종자는 실패하는 자다라며 스승을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니체는 그의 저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 스스로의 길을 찾으라. 진정한 스승은 그대를 길로 인도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대가 스스로의 길을 찾도록 방해할 것이다. 나는 그대가 나를 잃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대가 스스로를 찾기를 원한다. 니체는 스승의 역할이 그저 길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자가 스승을 초월하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맹자의 가르침에서 곱자와 그림새는 단순한 도구로서 기초적인 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도구를 사용하여 예술적 경지에 도달하는 것은 제자의 노력과 창의성에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니체는 스승의 가르침을 모방하는 것만으로는 참된 깨달음에 이를 수 없으며 반드시 스스로의 방식으로 세상과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니체는 나는 그대가 나를 잃기를 원한다고 말하며 제자가 스승을 벗어나 스스로의 사고와 경험을 통해 자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맹자가 제자들에게 스스로의 성찰을 통해 진정한 덕목과 도를 깨달으라고 가르친 것과도 상통합니다. 맹자 역시 제자들에게 천명을 따르고 각자 자신의 본성을 완성하는 길을 찾도록 했습니다. 두 사상가는 결국 스승은 단지 안내자일 뿐, 진정한 성취와 깨달음은 스스로 노력하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얻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